저희가 한 번쯤 다뤄야 될 만한. 근데 명태 패밀리 너무 짧게 다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루려고 하죠. 명태 패밀리 어제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에는 작년 검찰 수사를 받던 명태균이 차명폰을 이용해서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 공수처장의 사퇴. 이준석의 네. 거짓말. 아 그렇습니다. 이준석 검찰총장의 의원 사퇴를 얘기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이른바 말맞추기를 했다. 이제 요 정황이 확인이 된 건데 이게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사실 뭐 극구 부인하거나 혹은 차명폰 번호를 모르는 전화번호잖아요. 그러니까 왔으니까 받아야지 어떡하느냐라는 시기였고 전화 아마 딱 한 번 했을 거다라는 시기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머나 메시지가 16차례나 나왔다. 16번. 이랬다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이게 또 거짓말이 드러나는 것이다. 요런 포인트가 일단 첫 번째로 보였거든요. 또 거짓말했다. 아, 근데 거짓말했다 걸렸다. 거짓말도 굉장히 고약하지만은 이 시점이 중요한데 2024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뉴스토마토 보도가 나가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이준석 의원이 언론을 휘젓고 다닐 때요. 예. 그때 천하람 의원은 언론에서 빠지죠. 그냥 말을 혼자서 해야 되니까 모순되니까. 네. 그래 놓고서 명태균의 차명폰에다가 이준석 의원이 거기다가 메시지를 보내는 게 뭐냐면은 자기한테 공유해 달라고. 아, 그쵸. 내용을 공유해 달라고 합니다. 사실관계를 공유를 많이 해달라. 입맞추기죠. 아 맞아. 입맞추기를 하면서 실제로 20분 만에 명태균이 문자 하나를 캡처해서 보냅니다. 예. 그 캡처가 뭐냐? 예. CBS 뉴스쇼 작가와 보냈던 문자를 아. 캡처해서 이준석 의원한테 보내줍니다. 보고합니다. 네. 지시하고 보고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언론에 대한 활동도 같이 짜맞춰서 한다. 이준석과 명태균 사이에. 예. 요게 아주 어제 그 뉴스타파의 아주 그 주옥 같은 보도였죠. 맞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정확한 이제 보도입니다. 거짓말도 거짓말인데 이게 보통 수사기관에서 증거 인멸이나 네. 증언, 그러니까 서로 말을 맞춘다라는 것은 결국에 검찰 수사를 하러 갔을 때 우리가 말을 맞춰야 검찰 수사를 좀 대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일반 폰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쓰던 폰으로 전화해가지고 말 맞추는 거는 그건 이제 걸리니까 차명 폰으로 보통 하거나 이런 경우들 왕왕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모델 자체가 여기 굉장히 유사하지 않나요, 김태형 기자님? 어때요? 네. 아 유사하지 않아요? 아니 저쪽 보고 얘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네.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아, 얼굴도 빨개졌어. 네. 아니 제가 이 예. 이슈를 예, 아니 얼굴이 지금 아니, 토마토가 됐네. 회사 어디 소속이라고 명함 쓰지 마세요. 그냥 아, 얼굴로 얼굴이 다니지. 얼굴이 됐네. 명함이시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앵커가 질문 네. 스타일이 김무성 스타일이에요. 아 이쪽 보면서 질문 일로 던지죠. 노룩 질문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아, 그거 항상 준비하고 방울뱀 모드로 있어야 네, 어떻게 되거든요. 생각하세요? 빨리 말씀하세요. 아, 네. 저한테 좀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예. 뭐 들어오나요? 잠깐만요. 뭐 뭐 들어와요? 있어요? 지금 확인하고 있느라 아, 확인 역시. 예, 그러면은 정보가 확인하다가 지금 잠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놓쳤습니다. 아 그래요? 아까 네네. 이제 그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가 당시에 통화를 아까 서로 차명폰으로 문자를 주고받고 했던 내용 중에는 뭐 사실관계를 공유해달라는 표현은 들어가지만 이게 사실상 정보를 교류하면서 우리가 말을 맞추는 단계가 아니었냐는 의혹 제기를 뉴스타파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점 자체가 2024년 9월 5일 그 보도 단독 보도가 있고 난 이후의 일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얼마든지 진술 맞추기로 볼 수 있다라는 의혹 제기이거든요. 이제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는 검찰이 충분히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만한 포인트로 잡을 수 있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언론에 나갔을 때 말이 모순되면 또 검증대에 올라가니까 미리 말을 맞추는 거죠. 네. 그러면 국민들을 상대로도 말 맞추고 명태균하고 네. 명태균 지금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향후 벌어질 수사까지도 대비하기 위한 전초전 아닌가. 예.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심지어 왜 CBS 작가랑 명태균이 둘이 나눈 대화를 왜 이준석 의원한테 왜 보고를 합니까? 보고하고 있잖아요. 네. 현직 의원입니다. 현직 의원한테 보고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이 문자까지 다 나온 마당에 뭐 오늘 이제 이 윤석열 구속 취소 사건 때문에 명태균 이슈가 약간 수면 아래로 자꾸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거는 문자 보내고 받은 게 없어지지 않아요.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원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실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사 제작진과 어떤 분이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을 아마 명태균이
허락 없이 이준석 의원에게 이렇게 공유한다고 보냈을 텐데 네. 이제 그런 거는 사실 그거 맞다 그게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범죄 행위가 될 수 아니, 뭐 있다 예를 들면 그랬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어. 되고, 그러니까 둘 사이의 문자를 둘이 나눴던 얘기를 네, 갖다가 딴 갑자기 사람한테 나한테 보내주는 보낸 거 거니까. 법률적 문제가 되죠. 예, 그럴 근데 뿐만 법적인 아니라 걸 떠나서도 예. 일단은 아니 그 작가와 명태균이 둘이서 소통한 내용을 왜 이준석 의원한테 말 맞추기를 하냐고요. 왜 말을 맞추냐고요. 그게 핵심인 겁니다. 말 맞습니다. 맞추는 게. 어떻게 우리 MC 장원님도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네. 예, 그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의 이 네. 차명폰 소통 내역에 대해서 네. 사실 차명폰이라는 거는 이게 뭔가 숨기고 싶으니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떳떳한 사람이 차명폰이라는 걸 쓸 일이 없죠, 예,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실 이 카톡 내용으로 사람들이 의심하던 것들이 좀 더 확실해진 것이지 네. 이 모르던 사실이 사실 밝혀진 건 아니잖아요. 예. 이준석과 명태균 사이의 관계는 명태균 사건이 처음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부터 계속돼 왔고요. 이 공천 관련해서도 이 취임식 하루 전날 네. 그 모든 사건의 시작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준석의 예. 경선하라는데요. 이 아. 한마디 12시 9분이었나요? 10분에 있었던 예. 그 한마디서부터 명태균이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하면서 아침에 있었던 오전에 있었던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로 이어지는 그 통화까지 그 네. 시작에는 이준석이 공천하라는데요. 그 말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준석이 내부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주고 있는 거죠. 내부에서 한기호 총장이 보고한 내용들을 공유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전에도 언론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명태균하고 이준석이 같이 조율을 합니다. 그 카톡 내용도 다 이 캡처본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왜 당 대표나 정치인이 그 일반 사인과 언론 대응 방식을 논의합니까? 그것도 프로컨데. 그러니까요. 그것부터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새로운 것이 나왔고 놀라운 사실이 아니라 그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있고 더 확실해지고 있다. 이제 이준석은 절대 이 명태균의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 대선 출마는 꿈에도 꾸지 마라. 참고로 명태균이 이제 입을 열겠다고 하거든요. 네. 몸이 좀 불편하긴 한데 예. 국회까지 나가서 예. 30명 조지겠다.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30명 중에 그러면 30명 안에 이준석 들어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 30명 왜냐면 오세훈, 홍준표는 껍질을 벗긴다 그랬고요. 예. 나머지 30명은 가서 직접 상대하겠다 했는데 음. 저는 거기에 1번이 이준석으로 봅니다. 네. 1번. 아니 근데 사실은 이거는 2024년에 9월 5일 단독 보도 있었던 이후에 차명폰 소통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주제를 다뤘지만 사실 하나의 폭로가 더 있는 것은 2022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장씨 자신이 윤리위 제소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실제 제소를 당해서 징계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어간에 명태균이 이준석 당시 전 대표를 지키겠다며 네. 반드시 대통령 만들겠다며 얘기를 하거든요. 카카오톡으로 문자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당시 전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냐? 사장님 감사합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문자 하나가 너무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 게 예. 여기도 이준석의 거짓말이 또 나옵니다. 네. 그동안에 명태균을 뭐라 그랬죠? 그냥 단순히 소통이 어려우니까 메신저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문자를 보니까 메신저가 아니고 네. 이준석의 정무수석이고 그죠? 보니까 킹메이커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이름이 또 나오느냐? 김종인 위원장과 내일 또 상의한다 이 말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네. 김종인과 명태균은 손잡고 윤석열을 2년 만에 개헌 대통령으로 내리고 이준석 대통령 만들어서 그때 해먹겠다라는 그 구상이 그 문자에 다 나와 있고요. 이준석 의원이 거기에 뭐라 그럽니까?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감사하대요 킹메이커 명태균에게. 네. 그 뭐 이미 할 말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들 앞에 왜 속였죠? 왜 그냥 단순히 무슨 연락책?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 무슨 뭐 연락이 안 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완전히 국민을 기만했기 때문에 저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이제 저는 국회의원 자격도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준석 의원만 있는 건 아니고 네. 그 오세훈 시장도 명태균하고 김영선하고 대질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는 이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명태균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세훈 시장이 뭐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김한정 씨가 돈을 내줄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이제 명태균이 들었다고 주장을 한 내용입니다. 네. 이런 것까지 이제 나왔다라고 한다면 사실 수사에 대한 진전은 오세훈 시장이 더 빨라지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당연히 수사 속도는 이제 뭐 누가 먼저 더 이제 명태균이 입을 여느냐에 좀 달려 있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은 너무 명확한 지금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물증들.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지금 대납에 관한 그 금전이 오고 간 건 다 나왔고요. 예. 그걸 알았냐 몰랐느냐만 이제 남은 거라고 본인 불러봐야 아는 거고 그쵸.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게 강제 수사가 원래는 필요했는데 강제 수사가 불필요해진 게 명태균의 황금폰이 다 검찰이 갖고 있고 이미 수사 보고서로 아주 예쁘게 다 정리를 해놨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는 당사자들 부르는 일만 전 남아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오세훈과 홍준표는 100%고 이준석 의원은 당시에 당 대표고 공천 관리를 최종 책임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명태균과 이미 김영선 전략공천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한 수준에서의 공모, 실행 이게 지금 나와버리고 있습니다. 문자를 통해서 그럼 수사를 어떻게 피하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한다면 김종인 위원장이에요. 김종인 위원장도 김종인 수사 위원장까지 대상이죠. 위험합니다, 맞아요, 제가 맞아요, 맞아요. 위험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윤상현입니다. 아 윤상현도 윤상현도 있군요. 못 피해가죠. 당시 네. 공천관리위원이고 윤석열이가 그때 공관위원장이 상현이 걔한테 막 이런 말 나오잖아요. 네. 녹취록에 아, 맞아요. 상현이 내가 그 상현이한테 전화를 다시 한번 해볼게. 상현이가 뭐라고 해. 그 공간 위원장이니까. 네, 맞아, 내가. 맞아, 맞아. 어. 네, 그 윤석열이 대국민담화 때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했죠. 아주 거짓말했죠. 그 공간 위원장인지도 몰랐다. 네. 입만 열면 정진성인가 막 이런 어. 식으로. 입만 열면 진짜 이게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사람들 같아요. 아,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는 사실 이 수사가 진전되면서 여러 갈래로 또 뻗어나갈 가능성도 높고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수사의 수위가 올라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실제 대선 경선에 나갈 수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고요.